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현재 이혼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막판에 제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정말 힘들고 눈물겹다 싶어서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착잡합니다. 결혼 막바지에 남편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눈이 돌 대로 돌았던 남편은 아내고 자식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죠. 보통 남자들은 바람을 펴도 그냥 즐기기만 하지 결국은 가정을 버릴 수 없다고도 하던데 저희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완전 미쳐 있었고 그 여자랑 한 가족이 되어서 새 출발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딸 양육권도 본인이 갖고 싶어 했는데 그 상간녀가 저희 딸을 키워주길 바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 속에서 저라는 사람 하나만 쏙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상간녀로 대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족으로 동고동락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녀로서 설레는 감정은 당연히 옅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으로서의 정, 서로에 대한 의리, 그런 걸로 남은 인생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라고 남편에게 천년만년 사랑의 감정이 샘솟았던 것도 아니고 매일이 특별하게 설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머리숱도 한 해 한 해 다르게 없어지는 40살 평범한 남자였던 남편. 저라고 그런 남편이 뭐가 그렇게 새롭게 설레고 마냥 좋았겠나요? 하지만 가족이었기에 우리 아이의 아빠이고 나의 남편이었기에 인생의 동반자로서 한 배를 같이 탄 사람이기에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존중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 사랑과 존중의 끝은 결국 배신과 실망, 분노와 서글픔밖에 안 남았지만요. 저는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이가 5살 때쯤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원 감축이 있기도 했고 저도 그맘때 갑상선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너무 피로하기도 했거든요. 겸사겸사 집에서 쉬면서 아이도 돌보고 내 몸도 챙겨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만뒀었죠. 그 후로는 계속 전업주부로 지냈었고요. 남편이 돈을 나름 잘 버는 직장이었기에 외벌이로도 크게 힘든 상황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고 남편과 저는 딱히 부딪힐 일도 없었고 나름 사이좋게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건 정확히는 눈치챘다기보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던 건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맘때 몸이 좀 피곤하던 터라 거실 청소나 주방 청소만 하고 아이 방까지는 잘 안 치웠거든요. 그날은 마음 먹고 싹 청소를 하자는 생각에 이불 세탁도 하고 화장실 청소에 세탁조 청소까지 했죠. 그리고 아이의 방도 정리를 할 겸 들어갔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장난감들은 꽤 많은 편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통에 담으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은 거의 제가 사주는데 저는 처음 보는 장난감이었죠. 그것도 딱 봐도 꽤 고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줬나 생각하면서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사다 줬다면 저도 알았어야 했는데 전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이는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고 좋아했고 저는 문득 그 장난감이 떠오르더라고요. 미송아, 이 장난감 아빠가 사준 거야? 아니면 할머니?
저희 딸은 그 장난감을 보더니 아니, 그거 은지 이모가 사줬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은지 이모라니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은지 이모라니? 은지 이모가 누구야? 아빠 친구. 아빠 친구라고? 그 은지 이모라는 사람을 네가 언제 만났는데? 저번에 엄마 주말에 외할머니 집 갔을 때 그때 아빠랑 같이 만났는데? 그 은지 이모라는 사람하고 아빠하고 너랑 셋이서 만났다고? 응. 저는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집에 없을 때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그 은지 이모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고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말 안 한 게 있구나. 도대체 그 은지 이모란 사람의 정체는 뭘까 싶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같은 동네 사는 대학교 친구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라고? 오, 동문인데 우연히 만났어. 공원에서. 여기 근처 산다고 하더라고. 우연히 만났다고? 미송이랑 공원에 갔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보니까 은지더라고. 대학 졸업하고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아, 그래? 근데 저 장난감은 뭐야?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미송이도 배고프다고 하는 거야. 걔도 밥 안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근처 마트 푸드코트 가서 같이 밥 먹었거든? 내가 밥을 샀는데 고맙다고 나오는 길에 장난감을 하나 사주더라고. 미송이 주라고. 남편은 거리낄 것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네. 당신 그때 정신 없으니까 얘기 안 했지. 그맘때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간호차 친정에 자주 왕래를 했던 때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없을까봐 굳이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기에 저도 그냥 그렇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이었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둘이 따로 본 것도 아니고 애랑 셋이서 같이 봤다고 하는데 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자전거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탈 법한 자전거를 말이죠. 그런데 딱 봐도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자전거? 미송이 타라고. 어디서 났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은지가 줬어. 남편의 입에선 또 그 은지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왔죠. 이번엔 저도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이걸 왜 줘? 그 집 애가 타던 거야? 그 집 애는 무슨, 걔 결혼 안 했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서? 조카 거래. 그 조카애가 이제 안 탄다고 했는데 미송이 타면 좋을 것 같다고 가져왔다면서 나더러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 저는 묘하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이걸 들고 가라고 일부러 연락까지 했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당신은 뭐하러 홍걸 들고 와. 그냥 새 걸 사면 되는데. 아 멀쩡한데 굳이 새 걸 왜 사? 그 은지라는 사람도 그렇네. 조카가 타던 걸 우리 미송이 준다고 일부러 챙겨왔다고? 고마운 거지. 하지만 저는 전혀 고맙지 않았습니다. 남편 입에서 2번이나 낯선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느끼기에 이건 너무 그 친구가 오지랖 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좋게 얘기를 했죠. 여보, 응? 일부러 우리 미송이 주려고 챙겨왔다니까 그 친구한테도 고마운데 당신도 앞으로는 따로 그 친구하고 연락하거나 보지는 마. 왜? 그렇잖아. 그 친구도 한 동네 산다는데 행여나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보긴 누가 봐. 왜 안 봐? 미송이네 학교 친구들, 학부모들 다 이 근방 사는데 남들 보기에 오해해. 제 말에 남편은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한 거죠. 아이는 그 자전거를 몹시 좋아했고
저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하게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딱히 그 후로 그 친구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고 저도 남편에게 알아듣게 말했으니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은지라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다시 들은 건 남편이 아니라 제3자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미송이가 다니는 미술학원 친구 엄마였고 저랑은 한 번씩 얘기하고 가볍게 연락 정도 하는 지인이었죠. 그날도 미송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다가오더군요. 미송 엄마! 네, 소영 엄마. 소영이 데리러 오셨죠? 네, 아직 미송이는 수업 안 끝났나 봐요. 그렇네요. 조금 있으면 마칠 것 같은데. 저기 미송 엄마.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송 아빠를 봤거든요. 주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제가 친정에 가 있는다고 미송 아빠가 주말에 미송이를 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미송 아빠는 나를 본 게 아니고 나만 봤어요. 멀리서. 우리 소영이가 저기 미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왜 아는 체를 안 했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체는 못했어요. 왜냐면 미송이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길래. 누구예요? 네? 처음 보는 여자요? 네, 키가 크고 늘씬하고 나이는 살짝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송 아빠랑 엄청 친해 보이던데. 저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듣지 못한 얘기였으니까요. 아는 체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미송 엄마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엔 그 은지라는 여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아마 남편 친구인 것 같아요. 이 동네 같이 살거든요. 아, 그래요? 미성 엄마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됐죠, 뭐. 하긴, 아는 사람 다 있는 동네에서 미송 아빠가 그럴 리가 없지. 그 말이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보기에 어때 보이던가요? 그냥 뭐 친해 보이고, 근데 옆에 우리 남편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가 미송 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무슨 한 가족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친구 엄마에겐 그냥 나도 아는 지인이라고 대강 둘러댔지만 기분은 너무 안 좋았죠. 제가 분명히 동네에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또 그랬던 겁니다. 저는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온 미송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물었어요. 미송아, 저번 주말에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 응. 거기서 또 은지 이모라는 사람 만났어? 어.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은지 이모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뻐. 이름이 배추랬나? 근데? 배추가 너무 귀여워서 같이 놀았어.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음엔 배추랑 못 논다고 하던데. 누가? 아빠가. 그래서 그냥 말 안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뜨악했습니다. 몰래 만난 것도 모자라 애한테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한 가족처럼 보일 정도로 그 여자와 남편이 가까운 사이구나.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뭔가가 있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난 주말에 그 은지라는 친구 또 만났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 놀라는 모습마저도 열받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렇게 다니면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소영엄마 만났는데 그 여자 누구냐고 하더라. 언제 봤지? 그게 중요해? 당신 왜 그래? 그 여자 누군데 자꾸 다니냐고.
또 우연히 만났다고 할래? 미송이가 강아지 좋아하잖아. 그래서. 미송이 핑계 그만 대. 당신 왜 이래?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게. 그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더라고요. 무슨 핸드폰? 남의 핸드폰을 왜 보는데? 하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웠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소지하고 다녔어요. 행여나 제가 볼까 말이죠.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 때문에 더욱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식을 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옷만 대강 벗어놓고 바로 잠이 들었고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 폰을 몰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지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별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그 여자가 자전거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 통화한 내역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없었죠. 남편이 다 지웠나 싶었고 더욱 의심이 커져갈 무렵 카톡 대화방 중에서 좀 낯선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봐서는 회사 사람 같았는데요. 마지막 대화 내용이 잘 입을게 고마워 였거든요. 회사 동료인데 뭘 잘 입는다는 말인가 싶어서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입이 뜨악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아니라 그 은지라는 여자였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해 이름을 바꿔서 저장한 거였죠. 미송이가 자전거 좋아하느냐, 다음에 자전거 같이 타러 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네 덕분에 힘이 난다,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느냐 등등 그 대화는 절대 보통 친구 사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덜미를 잡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극도의 분노와 슬픔이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이구나. 정말 은지라는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선물을 주면 인증샷처럼 찍어서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에는 고가의 옷도 있고 시계도 있고 가방도 있고 저한테는 생일이라고 해도 꽃다발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 그 여자한테는 꽃다발도 무진장 보냈더군요. 고가의 옷이나 가방, 신발 외에도 기프트콘도 보내고 필요한 거 사라고 용돈까지 보내고 그걸 보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죠. 그 감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남편의 대학 동창도 아닌 것 같았어요. 대학 동창이 아니라 그냥 오픈 채팅으로 만난 것 같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인간인가? 참 놀랄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수많은 선물과 돈까지 보내주면서도 만나는 건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송이를 데리고 두어 번 만났고 따로도 몇 번은 본 듯한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보자고 하면 그 여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잘 미루는 듯 했죠. 남편은 보고 싶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여자가 저희 남편을 아주 갖고 노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다 얻어내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저는 함과장을 검색해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난데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작은 방에서 몰래 폰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확 연 거죠. 아까 분명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는데 그새 잠이 확 달아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곤 자기 폰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왜 남의 폰을 뒤져봐? 미송이 깨, 입 다물어. 뭐? 입 다물어? 그래, 뭐? 함가장? 지랄을 하네. 그 말에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이름 바꿔 저장했다고 제가 못 찾을 줄 알았나요? 대학 동창은 개뿔. 너 그년이랑 오픈 채팅에서 만난 것 같던데? 너 그런 것도 해? 미쳤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 저는 울분에 차서 말했고 남편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년한테 돈 주고 선물 갖다 바치고 난리도 아니더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주 다 뒤져봤네. 그래, 너 같으면 안 그러겠니?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빡 않고 나를 속이니? 그리고 네가 바람을 폈으면 폈지. 미송이는 왜 데리고 만나? 미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눈앞에 있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년하고 당장 끝내. 아니면 내가 그년 찾아가서 요절낼 거야. 알았어?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알았어. 저는 멀거니 서 있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서도 분통이 안 풀려서 머리까지 한바탕 쥐어 뜯었어요. 옆방에서 애가 자고 있으니 큰 소리는 못 내겠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그 여자랑 끝내라고,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냈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오히려 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아이 등교를 시켰는데요. 학교 근처에 큰 도로가 있어서 제가 매일 등교를 시키거든요. 멍한 기분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비척비척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그 사이에 집에 들어와 자기 집만 대강 챙겨 집을 나간 겁니다. 그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요. 기가 막혀서 전화를 했지만 당연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회사에도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연차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미치고 팔짝 뛰는 심정이었는데 그 여자 번호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얘기를 해둔 건지 제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가출을 했는데 이틀 뒤에 문자 하나 보내는 겁니다. 이혼해줘. 우리의 인연은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라고요. 저는 당장 전화 받으라고, 아니면 그년 집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만 안 둘 거고 시댁과 회사에도 다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전화가 왔죠. 남편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온갖 쌍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편은 무슨 이혼 무쇠 마냥 이혼해달라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떻게 이렇게 미쳐? 네 딸은, 우리 미송이는 어쩌고? 미송이는 내가 키울 거야. 뭐? 개소리도 작작해. 네가 뭘 잘했다고 미송이를 네가 키워? 너 일 안 하고 있잖아. 뭐 해서 미송이를 키울 건데? 웃기지 마. 다 떠나서 나는 일단 너랑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까? 좀 그러지 마라. 너랑 나랑 사이 이미 끝났잖아. 그 끝을 누가 냈는데? 나는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라고. 저는 울분을 토했는데 남편은 꿈쩍도 않고 이혼 결정 내리면 연락 주라고, 그 전까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찾아내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여자 털끝 하나 건드려 보라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10년 넘게 산 와이프에게 상간녀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니. 너무 기막히고 비참한 심경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길로 시댁에 가서 얘기를 했고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어머님은 그 상간녀 주소든 뭐든 알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연락처밖에 모른다고 했고 연락처는 넘겨드렸어요. 어머님은 단박에 전화를 걸었는데 당연히 안 받더라고요. 저한테는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덕현이랑은 잘 얘기해 보겠다고, 그 여자한테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산 송장처럼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동생도 어떻게 형부가 그럴 수 있느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일단 증거는 있으니 그 여자 상간소송부터 걸자고 했어요. 자기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이틀 뒤 저는 여동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도 원하시냐는 질문에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었고 아이도 너무 걸렸거든요. 그렇게 상간소송에 대한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년한테 상간소송 걸 거다. 상간소송은 여러 번 걸 수 있다는데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할 거야. 라고요. 그거 보내니 단박에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상간소송을 걸겠다는 거야? 이제야 연락을 하네? 야, 이 비겁한 인간아. 네가 사람이니? 상간소송 취하해. 지랄을 한다. 내가 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아, 진짜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너야말로 정신 차려. 누가 누구더러. 일단 들어갈게. 들어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제가 내연녀에게 상간소송 건다고 하니 똥줄이 타 집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소송 당하는 게 그렇게 걱정되나 싶어서 마음이 더 처참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도 불렀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동생에게 맡기고 어머님과 집에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어머님이 같이 있으니 움찔하고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불렀어? 야, 이덕현, 너 미쳤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집을 왜 나가? 너 그년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서 혼자 살고 있어. 아,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 계세요. 그년 집 어디야? 당장 찾아가자. 내가 가만 안 둬. 아, 가긴 어딜 가요? 그년이 뭐라고 미송이미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나 완전 제정신이고요.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진짜 사랑한다고. 나 그 여자랑 살 거야. 우리 미송이랑 은지랑 그렇게 같이 살 거야.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말에 눈이 돌았습니다. 미쳤어? 어디다 대고 미송이 얘기를 꺼내? 네가 직장도 없는데 무슨 수로 미송이를 키우냐고. 남편의 말에 저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았고 어머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남편은 그러고서도 저한테 이혼해줘. 이렇게 하는 거 다 시간 낭비야. 우리 좋게 이혼하자. 그리고 상간소송도 취하해줘. 그러면 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웃기지 마. 나 너랑 절대 이혼 안 해. 그리고 우리 미송이 크면 이 얘기 다 해줄 거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그러는 너는. 내가 이러니까 질리지. 어쨌든 상간소송은 제발 좀 취하라고. 웃기지 마. 너한테도 걸 거야. 그래, 그년이랑 나가 살아. 내가 걸 수 있는 대로 소송 계속 걸 거니까. 그거 돈 내면서 그년이랑 살던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남편은 다시 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이제 눈물까지 말랐는지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아이와 저 둘이서 지내는데 아이가 아빠는 언제 오느냐, 왜 안 오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는 더 커져갔죠. 저는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장을 받자마자 그 여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모양이었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랑은 철저하게 남남인 양 지내면서 이혼과 상간소송 취하만 요구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았고 제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혼도 안 할 거고 상간소송은 계속 할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도 속마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였을지 몰라도 매일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양육권을 못 준다 어쩐다 하는 소리 때문에 저도 섣불리 이혼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었죠. 저는 상간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변호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남편분이 그 여자를 많이 사랑할수록 저한테는 유리해진다라고요. 네?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 유형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바람을 펴도 이혼은 절대 하기 싫어하는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상간자에게 푹 빠져서 배우자와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유형이 있어요.
후자일 경우 당연히 조건에 대한 협상은 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그 상간녀를 더욱 사랑해야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조건을 잘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보기에도 또 제가 보이게도 남편은 후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살림 차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변호사의 말처럼 급했던 남편은 급기야는 저에게 살던 집을 주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이제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 괜찮은 거 알지? 솔직히 재산 분할 해봤자 잘 나와도 반반이야. 근데 당신이 이혼해주고 상간소송도 다 취해야 하고 애 포기하면 이 집 당신한테 넘길게. 웃기지 마. 자꾸 미송이 건들지 말고. 무슨 대단한 부정이 있어서 자꾸 애를 키운다는 거야? 너같이 불순한 사상을 가진 아빠한테 미송이를 키우게 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포기하는 거야. 포기는 개뿔. 그년이 그렇게 좋아? 좋아. 사랑해. 저는 그렇게 좋으면 가라는 소리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는 화를 냈지만 그날 저녁 남편의 제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자에게 눈이 돈 남편은 이 집을 주면서까지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남편 말 맞다나 설령 이혼을 한다고 해서 운 좋게 재산 분할을 받는다고 해도 절반이고 위자료 다 합쳐봤자 절대 이 집 값은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집 준다고 할 때 이걸 받는 게 계산상으로는 제일 베스트였어요. 저는 그래, 집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내고 끝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너무 정 떨어지고 더 이상 남편 면상도 보기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냉전 상태를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는 게 걸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좋다고 집 주면 이혼해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미송이는 제가 키운다는 것도 합의하라고 했죠. 남편은 끝까지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했는데 저는 그년이랑 애 낳아서 키우면 되지 왜 자꾸 미송이를 키운다고 하냐고 미송이 생각은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 미친 인간은 그 여자랑 미송이랑 셋이서 단란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목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애 엄마는 저인데도요. 이혼해 줄 테니 그년이랑 애 실컷 낳고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송이는 건들 생각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고민하더니 결국 미송이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본인과 그 여자한테 걸린 상간소송만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집까지 넘겨준다고 할 정도로 그 여자한테 푹 빠져있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저는 모든 이혼 마무리가 되면 그때 상간소송은 취하해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이혼 서류 내고 집 명의도 저한테로 변경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그 여자의 면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엄청 예쁘기라도 한 건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남편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집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여자를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상간소송 과정에서 그 여자가 사는 집 주소는 알 수 있었기에 그 근처에서 어떤 여잔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 차를 타고 그 여자 집 근처로 갔어요. 저희 동네는 아니었고 옆 동네였습니다. 3층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저기가 남편이 수시로 드나들던 그 상간녀네 집이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앞에서 기다리는 걸 수도 있지만 왠지 얼굴을 보면 감이 올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데 빌라 앞에는 웬 차 한 대가 서더군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둘은 연인 사이 같았고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더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손인사를 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 여자는 아니겠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보니. 묘하게 그 여자가 눈에 띄었지만 저도 여동생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꺼져 있던 3층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상간녀네 집이었죠. 저와 여동생은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분명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였으니까요.
뭐야, 방금 그 여자였어. 그러게. 그럼 차로 데려다 준 그 남자는 뭐야? 저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럼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도 있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편 혼자서 저 여자 좋다고 난리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여동생과 저는 저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라는 얘기를 하며 돌아왔어요. 얼굴을 제대로는 못 봤지만 그 상황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 절차에 따랐어요. 그렇게 숙려 기간까지 끝이 나고 법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당장 상간소송 취하해 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만 보는데 이 모질이야. 네 상간녀한테는 다른 남자도 있다 라며 비웃어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빨리 취하하라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제 됐어? 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지? 그렇진 않아. 당신한텐 미안해. 고양이 쥐 생각해라. 이제 어쩔 거야? 그년이랑 재혼이라도 할 거야?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남편에게 우리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은 제 뒤통수에 대고 미안하다, 잘 살아라. 그러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모든 이혼 절차를 끝내고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 저는 마지막까지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이혼 숙려 기간 때 여동생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단순한 일이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도 괜찮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어요. 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 키우고 씩씩하게 잘 지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전 남편이 아이의 면접 교섭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이혼해달라 노래를 불러서 원하는 대로 해줬고 신나서 그 여자한테 달려간 게 마지막이었는데 한 달 만에 본 전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고 내 알 바 아니다 싶어서 아이 데리고 갔다가 내일 꼭 데리고 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루 자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온 전 남편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울먹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멍청했고 어리석었다고, 자기가 뭘 놓친 건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전 남편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상간소송부터 취하하라는 거였잖아요. 그 상간녀가 소송 취하 빨리 시키라고 전 남편에게 압박을 엄청 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약속을 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취하했었고요. 전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그토록 사랑해 죽겠다던 상간녀와의 새 출발에 들떠 있었던 것까지 봤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앞에선 전 남편을 혼내켰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 그 상간녀를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생각과 달리 이혼을 하고 와도 상간녀는 냉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연락을 끊고 잠수까지 탔대요. 그 상간녀네 집에 가보니 이사까지 갔더랍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잠수를 탄 거죠. 전 남편은 그때부터 상간녀를 찾아다녔대요. 상간녀와 새 출발하려고 저한테 집 주고 아이 주고 그렇게 왔는데 정작 상간녀는 자취를 감춰버렸으니까요. 전 남편은 완전 돌아버리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찾으려고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답니다.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결혼한다는 남자와 전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가 또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할 남자는 따로 있고 전 남편과 그 다른 유부남은 순전히 물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용돈 주고 선물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리한 물주요. 그 여자는 전 남편과 새살림 차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전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랑 이혼해달라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 여자는 결혼할 남자도 있었기에 전 남편은 물주로만 적당히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상간소송을 걸어버리니 곤란했던 겁니다. 결혼할 남자가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와이프한테 말해서 상간소송 취하시키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취하시키고 나서는 전 남편과 손절해 버린 거죠. 한마디로 전 남편은 그 여자한테 노란하고 돈이나 실컷 뜯긴 게 전부였던 겁니다. 전 남편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다시 걸어달랍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걸 수 있다던데 소송 좀 다시 걸어서 그 나쁜 년한테 복수 좀 해달래요. 저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내가 왜? 여보, 나 네 여보 아니야. 네 여보 따로 있잖아. 물론 그 여보는 당신을 여보라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꽃뱀 같은 년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미쳤어. 돌았던 거야. 이제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 너 미쳤고 돌았고 제정신 아니라고 했지. 근데도 상관없다며. 그래도 그년이 좋다며. 10년 넘게 산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칠 만큼 그 여자가 좋아 죽겠다며. 이혼만 해달라며. 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흐느끼더라고요. 됐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니? 여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여보라고 해봐. 앞으로 애도 안 보여줄 줄 알아. 나 너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줬어.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도 그래도 우리 미송이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했어. 네가 나랑 미송이한테 뭔 짓을 했는지나 생각해. 너 그 여자 생각하면 분통 터져? 나는 네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알아?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나한테 상간소송을 다시 해달라고? 너 미쳤니? 내가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저는 또 새삼스럽게 열이 뻗치더라고요. 어디 저한테 그 여자한테 복수하게 상간소송을 다시 해달라는 망발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전 남편 얼굴을 보고 있으니 또 화딱지가 났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동생이랑 찾아갔을 때 그 여자 집 앞에서 본 그 차와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결혼한다는 남자겠죠. 참 능력도 좋구나. 한 번에 3명을 만나고 어이가 없었고 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절절히 후회하는 남편놈의 꼴이 너무 우습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저버리다니 전 남편한테 딱 걸맞는 결말이었죠. 전 남편은 억울하다고 다시 소송 걸어 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혼 전 상간 사실로 인한 소송을 했고 취하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소송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건 더 놀라운 얘기였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그 여자 결혼식장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찾아내서 한바탕 깽판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왔고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영업방해죄로 경찰서까지 갔다는데 어쨌든 그 깽판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와 그 식구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전 남편 역시 그 여자 상대로 꽃뱀짓 한 거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들으면서도 웃긴 게 둘 다 고소가 성립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죠. 하여튼 거나하게 깽판 친 덕분에 그 여자의 이중생활도 다 탄로가 났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결혼식 가서 깽판 치는 거 구경이라도 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전 남편이 가정까지 쉽게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던 그 여자와는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속은 훨씬 시원하고 한결 낫더라고요. 전 남편은 은근슬쩍 재결합 운도 띄우지만 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저를 어떻게 배신한 인간인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인간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나요?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요. 상간녀한테 까이고 나한테 다시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더 열받아서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그토록 사람을 괴롭힐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웠죠.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에게요.
전 남편이 배신을 때렸고 제 가정은 깨졌지만 지나고 보니 또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되고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그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의 힘든 일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